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65세가 넘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65세 이후야말로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늘 가족을 위해, 회사와 생계를 위해 나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자유로움이 모여서 젊을 때는 감히 누리지 못했던 두 번째 황금기가 열리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가 왜 진짜 인생인지 그 7가지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곁들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더 빛날 수 있구나. 사례 소개.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실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례 1. 68세의 세계 일주에 나선 김 씨. 김 씨는 은퇴 직후 하루하루 무료하게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여행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첫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나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결국 68세의 나이에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사례 2. 70세의 작은 카페를 연 박 씨.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내 가게 하나 가져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늘 미뤄왔지요. 퇴직 후 그는 과감히 퇴직금을 일부 사용해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웃들과 커피를 나누며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나누기 위해 일한다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례 3. 손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 67세 여성. 이 여성은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결국 60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했고 마침 손자도 같은 학교에 입학해 같은 캠퍼스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늦은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손자와 경쟁하며 젊은 친구들과 교류하는 덕분에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의미 있다고 합니다. 사례 4. 72세의 봉사단체를 이끄는 최 씨. 퇴직 후 공허함에 빠졌던 그는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배식 봉사였지만 지금은 봉사단체의 리더가 되어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65세 이후는 나를 위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가장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여생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미뤄둔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65세 이후가 바로 그 꿈을 꺼내들기에 가장 좋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공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65세라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리막길 아닐까? 내 역할은 다 끝난 게 아닐까?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아버지, 엄마, 부장님, 과장님으로 불리며 살았지요. 그래서 은퇴 후 문득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공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연락이 뜸해지고 직장 동료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마치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나보다 가족과 생계가 우선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 바로 그것이 65세 이후의 진짜 가치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에는 꿈을 좇느라 정신없었고 40대, 50대에는 책임 때문에 무겁게 살았고 이제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공허함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무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4. 문제점. 하지만 여러분,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이 황금기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1. 경제적 불안.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지출, 자녀나 손주 지원까지 겹치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 편히 인생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문제 2. 건강의 위협. 65세 이후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건강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만성질환이 하나둘 생기며 작은 병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건강 불안은 하고 싶은 일을 주저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게 합니다. 문제 3. 사회적 고립. 직장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대화할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이 고립은 곧 외로움으로 그리고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문제 4. 정체성의 혼란. 나는 이제 누구인가? 젊을 때는 회사원, 가장, 엄마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공허감과 무력감이 찾아오지요. 이처럼 경제, 건강, 관계,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5세 이후는 결코 진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조언. 노인의학 전문의. 먼저 노인의학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후에도 건강관리만 잘하면 건강수명은 최소 2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활력 있게 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1. 근력 운동의 중요성. 노인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나 장기 침대 생활로 이어지며 결국 건강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주 2에서 3회 하루 20에서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꼭 권장합니다. 가벼운 아령, 탄력 밴드,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2. 식습관 관리.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특히 단백질 섭취를 강조합니다.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정기 검진과 예방 관리. 65세 이후는 큰 병이 생기면 치료하자가 아니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 검사, 골밀도 검사, 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건강 수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4. 정신 건강.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신체 건강과 더불어 정신 건강 관리도 꼭 강조합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이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배움, 취미생활, 사람들과의 교류가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인의학 전문의들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65세 이후는 병든 노년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두 번째 청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다음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과 공허감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두뇌는 계속 자극을 주면 젊음을 유지합니다. 배움과 교류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 새로운 배움. 외국어, 악기, 그림, 컴퓨터 활용 등 새로운 학습 활동은 두뇌를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이 곧 최고의 정신건강약입니다. 3. 마음관리 습관. 감사일기 쓰기, 명상,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후는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재무 전문가. 이제 재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65세 이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불리기보다 지키기입니다. 1. 안정적 현금 흐름. 주식,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보다는 연금, 예금, 채권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지출 관리. 과시 소비나 충동 지출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예상치 못한 비용 대비. 의료비와 장기 요양 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소소한 수익 창출. 은퇴 후에도 작은 부업이나 취미와 연결된 수익 활동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 더해줍니다. 이에 작은 가게 운영, 온라인 강의, 글쓰기, 유튜브 활동 등 새 전문가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65세 이후의 삶을 진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제 사례를 종합해 오늘은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간의 자유를 활용하라. 65세 이후에는 누구도 여러분의 하루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나만의 시간표를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이에 아침은 운동, 오후는 독서, 취미, 저녁은 사람들과 교류. 시간의 자유를 구조화하면 하루가 공허하지 않고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2. 경제적 재설계를 하라. 경제적 불안은 행복한 노후를 가장 크게 위협합니다. 매달 고정 수입연금, 임대료 등과 고정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방법. 생활비 다이어리를 작성해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남는 금액은 저축, 여행, 취미 등 행복 지출로 사용하세요. 3. 건강 루틴을 확립하라. 노년의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 30분 걷기과 주 2회 근력 운동. 기본 습관으로 정착. 단백질, 채소 중심 식단, 물 충분히 섭취하기. 방법. 스마트워치, 건강 기록 앱을 활용해 스스로에게 건강 리포트를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4. 관계를 선택하라. 65세 이후에는 억지 인간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응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방법.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배움에 도전하라.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를 젊게 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방법.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유튜브 튜토리얼 등 접근성 높은 학습을 시작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성취하는 과정이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6. 사회와 연결되라. 은퇴 이후에도 사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봉사, 멘토링, 기부, 후원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사회와 나누는 방법입니다. 방법. 지역복지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작은 봉사단체부터 발을 들여보세요. 사회적 기여는 외로움을 줄이고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7. 자기 이름으로 살라.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나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방법. 자신만의 프로젝트 시작하기. 책 쓰기, 그림 전시, 유튜브 블로그, 취미 모임 주최 등 작은 활동이라도 나만의 흔적을 남기면 65세 이후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시간 관리, 경제 관리, 건강 관리, 관계 선택, 배움, 사회 연결, 자기 이름으로 살기.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65세 이후는 결코 황혼기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5세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결실을 맺는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이유와 실천 방법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재설계, 건강관리, 관계의 선택, 배움의 도전, 사회적 기여,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행복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빛나는 시기다. 65세 이후의 삶,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황혼이 될 수도 있고 황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